그래도 아무하고도 못했어요. 그런데 벌금형 나온 이유가 뭘까? 자, 몇 달 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 징역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 최종 처벌 수준이 벌금형이 나온 경우들만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똑같이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식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은 때에 벌금형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약식 기소되어서 벌금형이 나온 것인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은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은 사건 특성상 아무래도 일회적인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일회적인 경우는 대체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 있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례적인 사건들도 조금 포함을 했고요. 반대로 또 상습적인 반복적인 촬영을 해왔음에도 벌금형이 나온 그런 사건의 경우도 같이 선별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카메라 사건 법조문부터 가볍게 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하거나 반포를 하면 최대 징역 7년, 벌금이라도 5천만 원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면 2분의 1 가중한다고 분명되어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습범은 가중처벌을 한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사가 구형을 하느냐 다시 한번 보면 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사안이 중한 경우, 경한 경우 나눠서 중하면 2년 이상, 경하면 1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검사의 구공판 기준이니까 정식 기소된 경우에 한해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중한 경우와 경한 경우를 나누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예전에 상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벌금형 사건들에 관한 것이니까 반대로 검사의 벌금형 구형 기준을 보면은요, 검사가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로 사건을 중한 경우, 경한 경우로 분류하는 것은 똑같아요. 중한 경우라도 앞서 설명한 가중 요소들이 있고 없고, 이때 가중 요소가 뭐다? 성범죄 전력이나 비난 동기, 피해자 식별 가능성, 사적 영역 침입 여부, 다수 피해자 반복 범행, 심각한 피해 야기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가중 요소가 없고 피해자 처벌 불원, 합의를 의미하죠. 초범인 경우라면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경한 경우는 가중 요소만 없으면 벌금 300만 원 이상 구형하는 거죠. 이것이 검사의 벌금형 구형 기준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떤 경우일까 싶으실 텐데 검사의 벌금 기준에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죠. 검사는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들 중에서 2개 이상의 감경사유가 있거나, 자, 여기서 감경사유가 뭐다? 성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 처벌 불원, 합의를 했다는 사정, 피해자 식별이 어렵다, 이런 게 감경사유인데 이 중 2가지 이상의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론적인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실제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들 총 7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7건 사건 모두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들이고 공통적으로 이 사건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건을 저와 같이 수행했던 점이 공통점입니다. 7건 중에서 C와 D 사건은 예전에 소개해드린 사건이지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또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지 않았던 부분도 새롭게 좀 소개해드릴 요소들도 좀 있거든요.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시죠. 우선 A, E, F, G 사건은 처음부터 약식 기소가 된 사건이고, 나머지 B, C, D 사건은 정식 기소되었고 징역형이 구형되었다가 대신 선고형이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B, C, D 사건이 아무래도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가 난이도가 좀 높았겠죠. 이거는 변호사든 피고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보면은 횟수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A는 1개월 동안 15회, E는 딱 한 번, 그리고 F는 이틀 동안 각각 1회씩 총 2번인데 나머지 B, C, D는 52회, 44회, 30회로 횟수가 좀 제법 많죠. 그리고 범행 기간도 깁니다. 4개월, 5개월, 1년 이렇게 돼 있죠. 아무래도 횟수가 적으면 처벌 수준이 낮아진다는 점을 일단 알 수가 있겠죠. 약식 기소 가능성도 횟수가 좀 줄어들수록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몇 회까지 약식 기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 드실 수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정답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원칙은 아까 설명드린 검사의 벌금 기준만 있을 뿐이고요. 구체적인 횟수는 정해진 바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검사가 약식 기소도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원칙은 정식 기소예요. 우선 이 사건은 화장실에서 촬영한 사건이고요. F 사건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집이었나 숙박업소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게 포커스죠. 각각 범행 횟수 1회, 2회 정도여서 벌금형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합의까지 이루어졌더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었겠습니다. 물론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화장실 성관계 장면 촬영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안 좋은 편에 속하죠.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것과는 신체 노출의 정도 자체가 좀 다르지 않아요? 그 때문에 사실 정식 기소가 되어도 이 사건들 할 말이 없었겠죠. 처음부터 인정하고 협조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재발 방지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 노력하고 양형절 많이 내고 이런 부분들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어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또 한두 번 찍으면 당연히 벌금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분명 아닌 겁니다. 그것하고 비교해 볼 것이 바로 G 사건인데, 이 G 사건은 지하철 내부에서 맞은편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찍은 것이 그 내용인데, E나 F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죠. 신체 노출의 정도가 중한 편이 아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진을 제가 이제 보면은요, 그냥 치마를 입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 모습이 다예요. 딱 그 정도인데, 그 정도 또 법률상 이것이 가벌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이런 건 명백히 처음부터 벌금형이 예상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앞선 E나 F의 경우에 따라서 약식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셔야겠죠. 문제는 A 사건입니다. A는 범행 횟수도 많고 촬영 기간도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촬영 대상은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반복적으로 찍은 내용입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촬영인데 분명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왜 벌금형으로, 그것도 처음부터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을까요? 횟수가 많은 카메라 사건들 공통적인 특징이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찍기 마련이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기가 좀 어렵고요. 노출의 정도가 또 그렇게 중하지 않게 마련입니다. 물론 치마 속을 찍고 이러는 건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A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냥 막 찍었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을요. 그러다 보니까 뒤쫓아간다거나 뭔가 노려서 촬영하고 이런 것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이 촬영물의 내용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한 경우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중한 사안보다 이 사건이 비교적 경한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촬영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의견을 상세히 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알아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 이제 참작될 수 있었던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가족사입니다. 상세히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차저차해서 좀 외롭게 지냈고 가족분들과 좀 단절되다시피 그렇게 지내신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일탈 행동으로 이어진 게 아니었나라는 의견을 많이 이제 할애해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물론 피고인분도 심리상담을 통해서 그런 어떤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보기도 했고, 그걸 또 양형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 사건이 상습적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된 데에는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름의 이유를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안 살펴본 사건이 이제 B하고 C, D 사건인데, 먼저 B부터 보시죠. B 사건은 전형적인 상습범이고요. 앞서 본 A 사건보다 촬영 기간, 횟수 모두 많습니다. 처음부터 정식 기소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대처를 했던 사건이고, 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어떻게 벌금형을 선고했을까? 실제 B 사건 판결문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B 사건의 판결문 첫 페이지인데, 사건, 카메라 이렇게 해서 벌금 800만 원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고, 사건 번호를 보시면요, 고정사건, 그러니까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 아니고 고단이라고 표시된 사건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정식 기소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판결 이유를 봐야겠죠. 양형 이유에서 범행 횟수 50회 이상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합의한 바 없다는 건데, 이 사건 역시 노상에서 촬영한 범행이고, 그래서 피해자가 다수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신원이 특정이 안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못했던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 한 명하고는 합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범행 인정, 잘못, 초범, 유포 안 되었다 이런 이유로 벌금을 선고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이유가 또 있는데 판결문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유 때문인데 이건 A 사건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B는 평소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기도 했고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홀로 지내온 시기가 좀 오래되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적 경험이 거의 없고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어요. 면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이런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성향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사는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또 좀 부끄럽고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스스로 이런 개인사를 숨기거나 함구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사건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피고인 스스로 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행여나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것이 있을까 하고 좀 미리 관심 있게 이것저것 좀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내 보기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안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변호사에게든 본인 스스로든 재판부에다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덧붙여서 이 피고인분은 실제로 뒤늦게나마 주변 가족들에게도 사건 발생 사실을 알려서 도움을 구하기도 했고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개선 노력 예정이다라는 사실도 재판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로 잘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정식 기소된 사안임에도 벌금형, 그것도 1,000만 원 미만으로 선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판사님 재량이 크게 작용한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CD 사건은 실은 제가 작년 초에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사건입니다. 촬영 횟수가 44회, 30회, 기간 1년 4개월 이렇게 각각 있는데 역시 전형적인 상습 촬영 사건이고요. 이 사건들은 처음부터 범행 횟수로 특정된 촬영 횟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식 기소는 전혀 고려를 못했던 사건이고요. 정식 기소 사안으로 대처를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실제 촬영 횟수보다 조금 빠지고 일부만 송치되고 기소된 사건이기도 하죠. 실제 촬영 횟수보다 조사 대상으로 특정된 횟수가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실무상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자, 어쨌든 B와 C를 예전에 소개해드리면서 자레아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직업상 이유, 그러니까 직장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해고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유로 향후 사회 진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판사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준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전 영상 내용을 리뷰 한번 했고요. 역시 이런 사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잘 정리해서 주장을 해야겠죠.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와 D 사건을 이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선 B 사건과 C 사건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범행 횟수가 B가 오히려 많죠. 52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벌금 횟수가 오히려 더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C와 또 비교를 해보더라도 B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소 불우한 개인사가 있었다는 점을 판사님이 적극적으로 참작해서 벌금 횟수 역시 대폭 삭감해 주신 거라는 점을 또 재차 확인할 수 있겠죠. C의 벌금 횟수는 판사님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보통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 집행유예인데 벌금으로 봐주는 거야. 대신 벌금 많이 내야 돼. 이런 의미라는 거죠. C는 B하고는 달리 별다른 개인사가 없거든요. 횟수도 많고 이 사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합의도 아무하고도 못했어요. 그런데 벌금형 나온 이유가 뭘까? C사건 판결문 실제 양형 이유로 한번 확인해보죠. 판결문 첫 페이지 고단 사건인 것으로 봐도 정식 기소 사건이고 아래 판결 주문 부분 보면은 벌금 3,000만 원 선고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양형 이유 한번 보시면요. 범행에서 40세로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인정, 반성, 초범 기본적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정신과 진료, 심리 상담 이런 거 받으면서 재발 방지 노력했다. 이 부분 재판부가 주목을 하고 있죠. 이분 실제로 정신과 진료도 심리상담도 제대로 장기간 동안 했었습니다. 몇 번 가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 사람 진지하게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판결문에도 기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직업상 불이익 부분도 나오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취업규칙상 해고나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친절히 재판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확인해서 주장해야겠죠. 그러면 D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D 역시 촬영 횟수는 B하고 C 사건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벌금은 500만에 나온 거죠. 벌금이 나와도 너무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B하고 C의 공통점, 그러니까 직업상 이유나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이외에도 독특한 특징이 더 있습니다. 이 독특한 특징, 또 B 사건하고 좀 비슷한데, 이 D 사건 역시 피고인의 개인사가 또 있었습니다. D는 역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별한 성 정체성을 가진 분이셨어요. 주변에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채 그런 성향을 좀 숨기고 오랜 시간 좀 지내오셨었고요. 범행 역시 이성이 아닌 동성을 대상으로 촬영을 한 것이었어요. 이런 부분들 면담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어서 범행 내용과 경위 그리고 동기 면에서 이러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실제 D 사건 판결문 한번 보죠. 자, 사건 번호 고단이라고 되어 있죠. 정식기소 사안인 것이고 아래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형 이유 같이 보시면요. 남성 피해자 상대로 범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 자백하고 합의했다, 초범이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성행과 동기를 참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앞서 설명드린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반영하는 부분이 바로 요 대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세하게 판결문에 다 쓰지는 않아요. 원래 판결문에 쓸만한 내용도 아니고요.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작이 되어서 판사님이 벌금 500만 원으로 크게 아주 통 크게 선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사건들 합의가 또 중요하잖아요. 총 7건의 사건들 합의 여부 모두 다 다른데 합의한 사정만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우선 횟수가 한두 번인 사건들 EFG 사건이요. 셋 다 모두 합의는 하지 못했죠. E하고 F의 경우에는 비록 화장실 성관계 몰카 사건이라서 죄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자백과 반성 합의 노력을 했던 사정, 그리고 재발 방지 노력들 적극 제출해서 다행히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될 수 있었던 것이고, G의 경우 비록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촬영물 자체가 또 지하철 반대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비교적 좀 경한 사건이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벌금이 좀 낮은 300만 원 정도로 약식 기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불우한 개인사 성행들 알려서 선처를 호소했던 A하고 B, D 사건들 대부분 신원을 알 수 없어서 합의하지 못했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만 A 사건의 경우 횟수가 다소 좀 적어서 약식 기소가 될 수 있었던 반에 비교적 횟수가 더 많았던 B, D 사건은 정식 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피해자들 중 신원이 드러난 유일한 한 명과는 각각 합의를 하였던 사정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되어서 벌금 액수 1000만 원 미만으로 선고가 되었고요. C 사건은 횟수가 많고 피해자 합의 없었으나 피해자 신원이 아무도 드러나지 않아서 합의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고려해서 벌금형 선고되었으나 벌금 액수가 대신 굉장히 높았던 사건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7건의 벌금형 선고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차 사건들 비교해가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건마다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개별적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나는 있지 않은지 한번 찾아보고 떠올려보는 게 또 중요하겠죠. 연결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미부여. 그래도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차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거죠. 그리고 수사 절차에 협조를 하고 도망다니거나 은닉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러는 거 없이요.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재판부에 전달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